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식입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 이제 다음 조건에 따라서 이제 문서를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수식,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해 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수식 문제가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두 개를 이제 작성하라고 나와요. 우리 수식 입력에 대해서 배점이 된 게 총 40점이고요. 우리가 이런 수식이 이제 두 개가 나온다 그랬죠. 만약에 얘하고 이렇게 이제 두 문제가 나왔다 그랬을 때 한 개당 20점씩 그렇게 이제 채점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제곱이 입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세제곱으로 입력했어요. 그러면 이 수식은 완전히 다 틀린 겁니다. 해서 하나의 수식에 대해서는 부분 점수가 없어요. 요거 하나 맞추면 20점, 요거 하나 맞추면 20점에서 우리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총 배점은 40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 문제로 이렇게 나왔는데, 기본 문제로 나왔는데,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이 수식들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입력할 수 있다면 실제 시험장에 가서 40점을 전부 다 이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할 수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식들 있죠? 요것들 그냥 한 번만 쭉 풀어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반복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수식 입력 문제가 나왔을 때는 실제 시험에서는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10개를 전부 다 우리가 같이 이제 풀 거기 때문에 우리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해서 저장해놓은 파일 있죠? 거기서 이제 할 게 아니라 우리 한글 문서를 그냥 빈 문서를 띄워서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쯤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 떴을 때 지금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한글에다가 수식을 입력할 거죠. 입력할 거니까 우리 입력이라는 메뉴 찾아가면 됩니다. 입력이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쯤 여기 수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수식을 우리가 클릭하고 우리가 이제 수식을 작성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단축키는 Ctrl NM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셔도 돼요. 단축키로 하나 얘를 이제 클릭 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수식, 요거 이제 클릭을 한번 하고 나면 지금처럼 수식 편집기 하고 이렇게 이제 뜹니다. 뜨면 지금 이곳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아니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런 기호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식 편집기,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 하나씩 잠깐 살펴보자고요. 우리 지금 맨 앞에 있는 거, 얘가 이제 우리가 첨자를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얘를 클릭해 보면 첨자에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랑 최대한 비슷한 거, 제일 비슷한 거, 그걸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서 수식을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거, 요게 이제 우리 장식 기호요. 지금 여기 보니까 A라는 글자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위에 이렇게 이제 화살표 하냐, 양쪽 화살표 하냐, 아니면 점을 찍냐, 그때 이제 점의 모양은 어떤 거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런 모양들이 들어있는 게 우리 장식 기호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있는 게 이제 분수 입력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거 루트, 근호 이제 루트 씌울 때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기호가 있죠. 요건 이제 합을 구할 때, 요건 이제 합기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왔죠. 이 중에서 이제 알맞은 기호 우리가 이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 옆에 보니까 이제 적분에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알맞은 모양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리미트에서 극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얘가 이제 세로 나눗셈.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그거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거고요. 그 옆에 거 얘는 이제 이진수로 변한 그 기호가 우리 요 기호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제 우리 상호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형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가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로 모양들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옆에 게 우리 경우를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거고, 그 옆에 보게 되면 그 옆에 게 이제 세로 쌓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우리 행렬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끝에 보게 되면 이제 요 나가는 단추 있죠? 요 나가는 그림. 얘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던 그 수식을 우리가 한글 문서에 집어넣을 때 그냥 나가기. 얘를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얘가 이제 그리스 대문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이 있고요.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 소문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 기호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거는 이제 집합기호, 그것들을 이제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연산, 논리기호,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거, 그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기호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화살표 모양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게 이제 기타 기호에서 여러 가지 기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수식을 이제 작성해 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기본이 되는 거 요거 좀 이제 보고 가자고요. 지금처럼 A라는 글자가 써져 있고, 지금처럼 E가 이제 위첨자로 들어갈 때가 있고, E가 이제 아래첨자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위첨자, 아래첨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하고 E를 썼을 때 E를 이제 위첨자로 집어넣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 키보드에서 A라고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우리 꺽쇠 모양이 있어요. 꺽쇠. 키보드에 보게 되면 Shift 6번이죠. 숫자 6번. 위쪽에 있는 숫자 6번이요.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꺽쇠 기호가 있습니다. 이 꺽쇠 기호를 쓰고 2를 써주게 되면 지금처럼 위첨자로 2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표현한 요 2는 이제 아래 첨자로 이제 표현된 거죠. 요거를 이제 입력할 때는 일단은 A를 먼저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래 첨자를 표현할 때는 언더바를 찍어주면 돼요. 언더바. Shift하고 우리 빼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언더바로 들어가죠. 언더바라고 이렇게 써주고 숫자 2만 그냥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위점자 집어넣을 때는, 위점자를 집어넣을 때는 지금처럼 꺽쇠하고 뭔가를 써주면 되더라. 그리고 아래 첨자로 집어넣을 때는 지금처럼 언더바하고 뭔가를 써주면 되더라. 그러면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위첨자가 됐든 아래 첨자가 됐든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제 수식 좀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수식이 1번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은 수식부터 만들자고요. 해서 입력의 수식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지금처럼 수식 편집기가 이렇게 뜨면 일단은 맨 앞에 C라는 글자가 있죠. 요거는 그냥 문자로 써주면 돼요. 해서 키보드에서 C라는 글자 눌러주고요. 이런 거 이제 입력할 때 C가 됐든 A가 됐든 B가 됐든 이런 것들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도 똑같이 대소문자 구분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C는 지금 소문자니까 그냥 입력해 주고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가로 열리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키보드에서 가로 여는 거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됩니다. 루트 씌울 때 지금처럼 요 기호를 이제 클릭해서 요 아이콘을 클릭해서 우리가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루트가 이제 생성이 되면서 여기 보니까 이제 사각형이 두 개가 생성이 됐죠.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생성이 됐는데 우리가 루트를 씌우자마자 보면은 빨간색으로 사각형이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키보드를 뭔가를 누르게 되면 그곳에 그 위치에 이제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앞에다가 이제 3하고 6을 먼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 앞에 거를 내가 먼저 작성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각형을 일단 클릭을 해요. 클릭한 다음에 이제 그냥 숫자 3 써주면 됩니다. 그럼 얘처럼 똑같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A 제곱하고 요거 써줘야 돼요. 그건 이제 여기 사각형에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이제 위첨자로 써야 되겠죠. 위첨자로 쓸 때 우리가 꺽쇠 모양 찍는다 그랬습니다. 꺽쇠 모양을 내가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빨간색 사각형이 하나가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고 그때 내가 숫자 2를 쓰게 되면 지금처럼 요 2가 위점차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꺽쇠 2 누른 거예요. 꺽쇠를 누르게 되면 A 옆에 위첨자로 이제 빈 칸이 하나 생기고 거기다 이제 숫자 2를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더라.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서 그 뒤에다가 이제 요 기호를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지금 제 거 커서를 보게 되면 숫자 2 바로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숫자 바로 2, 숫자 2 위첨자로 집어넣는 거 그 2 옆에다가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요 수식에서 일단은 빠져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탭키를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숫자 2에서 지금처럼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키보드에서 탭키를 한번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서 이제 요 뒤로 위첨자 집어넣었던 거에서
그 뒤로 이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기호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 기호는 지금 얘랑 그 사이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루트를 먼저 씌우고 그 다음에 얘를 작성한 거예요. 해서 얘를 작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탭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요 자체 a의 제곱에서 그냥 한번 빠져나가서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거고요. 우리는 요 루트도 한번 더 빠져나가야 돼요. 해서 지금 요 상태에서 우리가 탭키를 한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식 루트하고 씌운 거 있죠? 이 전체 식에 바로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거예요. 해서 우리가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빠져나간다. 자, 그럼 그거 잠깐만 보자고요. 자, 지금 얘가 이제 탭키를 한 번 눌렀을 때, 두 번 눌렀을 때요. 원래 a 제곱까지 2까지 딱 쓰고 나면 이 바로 뒤에서 위첨자 형태로 깜빡깜빡거린다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탭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루트 밖으로는 못 빠져나갔죠. 그래서 아직도 루트 안에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이 루트까지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갈 때는 탭키를 한번 더 눌러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탭키를 한번 더 누르게 되면 루트 뒤로 완전히 빠져나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거린다고요. 그래서 요 커서의 길이가 조금 다르죠. 그거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해서 우리는 맨 처음에 루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a제곱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나갈 때도 두 번 나가야 완전히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탭키를 한 번 눌렀을 때 이쪽으로 빠져나간다. 탭키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완전히 루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가더라. 그렇게 해서 탭키 몇 번 누르냐 그거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루트 뒤에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요 기호 이제 집어넣어야죠. 요 기호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호 이제 클릭해서 집어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도 보니까 이제 루트 씌워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씌우는 거 그노 요 아이콘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앞에 요 사각형에다가 한번 클릭해주고 우리가 숫자 3 써주면 됐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b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b는 이제 소문자니까 소문자 b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 이제 위첨자로 숫자 2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꺽쇠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위첨자 형태로 이제 사각형이 하나 생기고 거기다 숫자 2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숫자 2 뒤에서 위첨자 형태로 커서가 지금 짧게 깜빡깜빡거리죠. 이 상태에서 탭을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b의 제곱, 그 바로 뒤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려요. 우리는 루트까지 씌웠기 때문에 루트를 완전히 이제 빠져나가서 가로를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탭키를 한번 더 누르면 돼요. 더 누르게 되면 이제 루트까지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작성한 게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는데 얘랑 똑같죠?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작성했던 이 수식을 한글 문서에다 집어넣을 거니까 그때 요 나가기, 요 아이콘 수식 입력해달라.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자, 지금 여기 만들어 놓은 거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요 글자 크기 좀 조절 좀 하자고요. 수식 편집기 이 안에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글꼴하고 우리 글자 크기 그리고 색상 이런 것도 이제 변경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기본 글자 크기가 지금 10으로 돼 있죠. 요거를 제가 20으로 좀 고칠게요. 그럼 이제 잘 보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 시험 볼 때는 그냥 10으로 놔둬야죠. 지금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저는 글자 크기를 크게 한 거예요. 실제 시험 볼 때는 이 글자 크기 손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넣기를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자, 1번 문제 이제 하나 해봤는데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좀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지금처럼 2번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위첨자, 그 다음에 여기도 위첨자, 그리고 뭐 가로 열고 닫고 해주고 빼기 입력하고 더하기 입력하고 늘 입력하고 그것만 이제 해주면 돼요. 자, 수식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수식 입력할 때 우리가 입력이라는 메뉴에 우리 수식이라는 거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럼 수식 편집기하고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A 입력해야죠. A라고 입력해주고 이제 위점자로 2하고 입력할 거니까 꺽쇠 찍어주고 숫자 2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숫자 2, 요 위점자로 입력된 거 거기서 이제 깜빡깜빡거려요. 근데 그 뒤에다가 그냥 더하기를 찍어버리면 이 더하기도 이제 위점차로 계속 이제 입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위점차로 입력했던 거
그 오른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됩니다. 해서 그때 이제 탭키 눌러서 빠져나가면 돼요. 탭키를 한번 눌렀더니 이제 커서가 길어졌죠? 그럼 빠져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더하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에 제곱하고 써줘야죠. B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꺽쇠 숫자 2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는이라고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왜? 지금 는이라고 쓰게 되면 요 는이라는 요 기호도 위점 차로 입력이 된다고요. 우리가 위점 차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야죠. 위점자로 입력할 게 아니기 때문에 탭키 눌러서 빠져나가서 커서가 길게 된 거 확인해주고 거기다가 이제 키보드에서 는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더하기 B 그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곱 입력해야죠. 위점자로 이제 입력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꺽쇠 표시 하나 해주고 꺽쇠 표시하게 되면 이제 위점자로 이렇게 이제 네모칸이 하나 생기죠. 그럼 거기다 숫자 2만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또 완전히 빠져나가야죠. 위점자의 상태에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탭키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써주고 2 쓰고 그 다음에 AB 찍어주고 는 써주고요.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 A-B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또 제곱 입력해야죠. 해서 이제 꺽쇠 표시해주고 숫자 2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위점자 이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탭키 한번 눌러주고 더하기 2AB 하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입력해주면 이제 우리 문제에서 나온 거랑 똑같이 이제 작성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 입력된 수식, 내가 만든 수식을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넣기만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수식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입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 수식 클릭해 주고요. 수식 편집기 하고 이렇게 뜨면 이제 요거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아래첨자가 나왔어요. 아래첨자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첨자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첨자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요런 기호는 우리 키보드에는 없죠. 키보드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 수식 편집기에서 요 기호를 이제 찾아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빼기다, 는이다, 뭐 나누기다 해서 여러 가지 기호들이 사용됐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이런 게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S라는 글자 써줘야 되는데 S라는 글자가 이제 문제상에 대문자로 나왔죠. 그래서 나도 똑같이 대문자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래 첨자를 입력할 때는 언더바 찍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언더바를 찍었더니 지금처럼 빨간색 사각형이 아래 첨자로 그렇게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떴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n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는을 쓰게 되면 는도 이제 아래 첨자로 이제 입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아래 첨자 집어넣었던 거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탭키를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는이라고 쓰고 a 소문자로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아래 n승하고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r 소문자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n승 써야 되니까 이제 위첨자 입력할 거니까 우리 꺽쇠 표시 하나 입력해주고 꺽쇠 표시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위첨자 입력할 수 있게끔 떴죠. 떴으면 이제 n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위첨자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탭키 한번 눌러주고요. 마이너스 1 써주고 가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기호 표시해주고 가로 열어주고 r 마이너스 1이다 가로 닫고 는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1 마이너스 r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n승하고 또 입력해야 되니까 꺽쇠 표시 하나 입력해주고 꺽쇠 표시했더니 이제 위첨자 입력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럼 여기다 이제 n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가로를 닫게 되면 가로도 위첨자로 이제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위첨자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탭키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닫아주고 나누기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 1-r 써주고 가로 닫고 다시 가로 열어주고요. r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호만 이제 찾아서 넣어주면 되겠죠. 요 기호가 이제 우리 연산 눌리기호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돼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호가 들어갔고 그 뒤에다가 이제 1 써주고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수식도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수식 넣어야 되니까 요 넣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3번 수식이 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도 풀어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좀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이요. 4번 보니까 지금처럼 4번 문제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요런 바를 이제 입력해 줘야 돼요. 자,
자, 요런 거 입력할 때 우리가 장식이라는 거 그거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숫자가 전부 다 이제 아래 첨자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요런 기호는 우리 키보드에는 없죠. 키보드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연산 논리기호 거기서 이제 찾아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Z라는 글자하고 느는 그냥 키보드에 있는 거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수식 한번 입력해 보자고요. 자, 수식 편집기 띄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요거부터 이제 입력을 시작해야 됩니다. 요거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요 장식 기호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A 언더바 하고 요거 있죠. 요거 이제 찍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바가 이제 위에 생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Z라고 써 주고 그 다음에 1을 써야 되는데 1은 아래 첨자죠. 그래서 아래 첨자 입력할 때 언더바 찍어주고 이제 숫자 1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옆에다가 이제 기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아래 첨자에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탭키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호 이제 요거 그대로 한번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고 그 뒤에다가 또 Z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첨자 써야 되니까 언더바 하나 찍어주고 숫자 2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첨자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니까 탭키 한번 눌러주고요. 탭을 누르게 되면 지금 여기서만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가 요 바에서 이제 빠져나가야죠. 왜? 바가 이제 끊겼으니까 바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되니까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탭키를 한번 더 눌러주면 돼요. 탭키를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가서 이제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럼 이제 는 기호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장식 기호 들어가서 또 A 언더바 하고 써 있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Z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1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탭키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기호를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죠. 지금 이 상태에서 기호를 그냥 집어넣게 되면 지금처럼 바가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고요. 여기서는 이제 바가 끊겨 있잖아요. 그죠? 끊겨 있으니까 요 바에서도 완전히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탭키를 한번 더 눌러주면 되겠죠. 더 눌러서 이제 완전히 바에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더하기 빼기 요 기호 이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또 장식에 들어가서 또 A 언더바 요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Z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첨자 쓸 거니까 언더바 찍고 숫자 2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죠. 그러면 요 이제 수식을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넣기 요것만 이제 클릭해주면 이제 끝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식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요. 5번 보니까 지금처럼 5번은 전부 다 이제 분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수식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입력에 이제 수식 들어가고요. 수식 편집기가 뜨면 여기서 이제 입력 시작해주면 되죠. 이제 분수 입력할 거니까 요 세 번째에 있는 거 분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찍게 되면 빨간색 사각형이 위쪽부터 있으니까 이제 위쪽부터 입력하자고요. 여기서 이제 A, B, C, D를 입력하는데 여기 거는 전부 다 이제 대문자니까 대문자 A 써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사각형 요거 이제 찍어주고 B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탭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 분수에서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제 나누기 기호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누기 기호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또 분수 입력할 거니까 분수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가 있으니까 우리가 C 대문자 C 써주고 그 밑에 칸 찍어서 우리가 D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탭키를 누르게 되면 이 분수에서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제 키보드에서 는 기호 먼저 입력해주고 또 그 뒤에다 분수 입력할 거니까 분수 입력할 거다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주고 위쪽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리니까 A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칸 찍어서 이제 B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탭키 눌러서 이 분수에서 완전히 빠져나간 다음에 곱하기 기호 요거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 이 곱하기 기호도 우리 키보드에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곱하기 기호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또 분수 입력할 거니까 분수 입력할 거예요 해서 요 세 번째 아이콘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위에다가 이제 D라고 써주고 밑에 칸 찍어주고 마우스로 찍고 그리고 C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또 탭키 한번 눌러서 이 분수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서 그 뒤에 가서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또 분수 입력할 거니까 분수 입력할 겁니다 해서 요 세 번째 아이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요거 찍어서 위쪽에 지금 AD가 있으니까 똑같이 AD 써주고요. 밑에 간 찍어서 우리가 B하고 C를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수식도 다 작성됐네요. 그럼 이제 넣기 요 아이콘 또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그래서 5번도 입력해보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6번 좀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니까 지금처럼 시그마 기호가 나오고요. 그
그 다음에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하고 점점점 요런 기호도 우리 키보드에 없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찾아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뭐 더하기다 n는 써져 있고 2분의 1이다 분수 입력하는 거 나왔고요. n 가로 열고 n 플러스 1 가로 닫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수식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입력에 수식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시그마 찍어줄 거니까 시그마 합계 요거 이제 찍어서 여기 보니까 시그마 위에도 뭔가가 써져 있고 아래쪽에도 뭔가 써져 있죠. 위아래로 써져 있는 게 지금 요 첫 번째 아이콘이요. 요 첫 번째 아이콘을 찍게 되면 아래쪽에 지금 빨간색 사각형이 떠 있죠. 그럼 아래쪽부터 입력해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소문자 K 써주고요. 는이라고 쓰고 1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 사각형을 찍어서 여기다 이제 n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시그마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탭키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K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에서 는 써주고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써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점 3개짜리 입력해야죠. 자, 점 3개짜리 요 기타 기호에 있습니다. 기타 기호에 가서 점점점 요거 이제 찍어주면 똑같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써주고 그 다음에 n 써주고 그 다음에 는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분의 1하고 분수 입력할 거니까 분수 입력할 거다 해서 요 세 번째 아이콘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쪽부터 이제 빨간색 사각형이 떴으니까 1, 2라고 입력해주고 밑에 사각형 찍고 2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분수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또 탭키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n 가로 열어주고요. n 플러스 1 가로 닫고 해서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6번도 다 쉽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도 이제 입력할 거니까 넣기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6번도 해보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이것만 딱 봤을 때, 오, 이거 어떻게 입력하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막상 입력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니까 지금처럼 요런 이제 적분이 나왔죠? 자, 적분해 보니까 요 밑에도 0, 숫자 0이 써져 있고요. 위쪽에는 무한대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dx하고 요거는 그냥 입력해주면 되겠죠? 자, 수식 클릭해주고요. 수식 편지가 뜨면 여기서 이제 적분 요거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는 요 기호가 1개짜리죠. 1개짜리 요것만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개 사각형이 뜨죠. 그러면 아래쪽에 지금 빨간색이 가 있으니까 아래쪽에다가 이제 숫자 0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위쪽에다가 이제 무한대 기호를 입력해주면 되겠죠. 요 무한대 기호는 우리 연산 논리 기호 이곳에 들어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무한대 기호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옆에 이제 사각형 요거 하나 찍어서 여기서 이제 dx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작성했으면 그냥 수식 넣기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똑같이 이제 입력됐네요. 자, 7번도 입력해보니까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요. 8번 문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F 옆에 우리 헛다운표 하나 찍혀 있고 가로 X 가로 는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리미트에서 극한 기호 요거 이제 입력해서 요런 삼각형도 집어넣고 X도 집어넣고 0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제 분수 형태로 입력 하나 해주고 그리고 또 리미트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수 형태로 해서 요거 이제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수식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맨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소문자로 F 먼저 찍어주고 헛다운표 찍어주면 됩니다. 우리 헛다운표 기호가 우리 키보드에 보면 있어요. 키보드에 우리 쌍따옴표 그거랑 같이 있어요. 헛다운표가. 그래서 헛다운표 요거 찍어주고 가로 열어주고 X 써주고 가로 닫아주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는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극한 요 리미트 이제 찍어줘야죠. 그래서 리미트 찍어 보니까 지금 아래쪽에만 뭔가가 써져 있어요. 아래쪽에만 뭔가가 써져 있는 게 지금 여기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어요. 그럼 요 삼각형도 집어넣어야죠. 요 삼각형은 여기 기타 기호에 보게 되면 삼각형 있습니다. 삼각형 써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 소문자 X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에 가서 이제 우리가 분수를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분수 입력할 거다라고 해서 분수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삼각형 기호 먼저 찍어야죠. 위쪽 먼저 쓸 거니까 삼각형 기호에다가 우리가 소문자 Y 찍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요 칸 이제 찍어주고 또 똑같이 이제 삼각형 집어넣어주고 X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분수에서도 완전히 빠져나가야죠. 해서 탭 기호 한번 눌렀더니 여기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는 써주고 그 뒤에다가 또 리미트 우리가 찍어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극한에 들어가서 요거랑 최대한 비슷한 모양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또 우리 삼각형 찍어주고 X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분수 입력할 거니까 분수 입력할 거예요 라고 해서 분수 요 아이콘 이제 찍어주면 되죠. 요 아이콘 찍었더니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럼 위쪽 먼저요. 소문자 F 입력하고 가로 열어주고요. X 플러스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 기타 기호에서 삼각형 입력해주고 X 그리고 가로 닫아주고요. 더하기 F 가로 열어주고 X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또 삼각형 기호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기호 찍고 X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이렇게 입력했더니 우리 문제 그리면 똑같이 이제 입력이 됐죠.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입력하기 전에는 되게 어려워 보였는데 막상 입력해 보니까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이요. 9번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렬로 나왔죠. 행렬로. 자, 요거 이제 행렬은 어떻게 입력하나 좀 보세요. 우리 수식에 들어가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행렬 요거 이제 찍어서 지금 맨 앞에 거 보게 되면 이제 요소가 이제 3개가 들어가고 2행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 3개에 3개짜리 요걸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맨 첫 번째 칸에다가 A라고 써주고 그 다음 칸에다가 이제 찍어주고 B 써주고 세 번째 칸 찍고 C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칸 앞에 거 이제 찍어주고 D 그 다음에 그 다음 칸 찍고 E 그 다음 칸 또 마우스로 찍어주고 F요. 그리고 나면 이제 밑에는 이제 아무것도 입력 안 할 거잖아요. 안 할 거, 입력 안 할 거, 요거 이제 삭제해야 돼요. 우리가 삭제를 할 때는 여기서 또 행렬, 이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 요렇게 봤을 때 지금 요 2개가 있고 요 2개가 있거든요. 요 위에 있는 요 2개는 행을 삽입하거나 아니면 열을 이제 삽입할 때 쓰는 거고 지금 요 밑에 2개가 행이든 열이든 삭제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행을 이제 삭제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삭제하는 거,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아래쪽에 있던 사각형이 다 삭제가 됐죠. 그럼 요 이제 행렬 하나 끝났어요. 그러면 이 행렬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탭키 눌러서 이제 빠져나가면 됩니다. 빠져나가서 이제 맨 뒤에서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행렬로 들어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개짜리 요걸로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하고 나서 첫 번째 칸 여기다가 이제 X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Y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G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두 줄은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두 번째 줄 요거 가운데 줄 선택해주고 그리고 행렬로 다시 들어가서 열 삭제할 때는 요걸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삭제가 됐죠. 또 한 번 더 클릭이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행렬에서도 빠져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또 탭키 한번 눌러주고요. 그래서 탭키 눌러서 완전히 이제 행렬 밖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우리가 는 기호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행렬 집어넣을 거죠. 행렬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요소가 3개짜리가 아니에요. 얘는 이제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인데 얘가 1개짜리예요. 왜? 더하기로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얘도 또 1개짜리요. 더하기로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렬 들어간 다음에 2개짜리 요걸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에다가 우리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G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요. 그 밑에 칸 또 찍고 DX 더하기 EY 더하기 FG 하고 이렇게요. 그러고 나서 요 뒤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또 삭제해 주면 되겠죠. 삭제할 때 또 행렬에 들어가서 우리가 삭제하는 거 또 클릭을 한번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행렬식이 다 똑같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입력이 됐습니다. 그럼 요것도 이제 넣기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넣기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수식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이요. 10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 집합기호가 나왔죠. 자, 요거 이제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입력의 수식에 들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가로 열어주고 A 써주고요. A, B 쓸 때 대문자로 써야죠. 대문자 A 써주고 그 다음에 집합기호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집합기호 입력해주고 B 써주고요. 가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또 위점자로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꺽쇠 그때 이제 C를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때 요 C는 이제 소문자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완전히 위첨자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되니까 탭키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는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A 써주고, 그 다음에 위점자로 또 입력할 거니까 우리가 꺽쇠기호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C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탭키 한번 누른 다음에 또 집합기호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집합기호 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쓸 때는 우리가 또 대문자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위점자 쓸 거니까 우리가 이제 꺽쇠기호, 꺽쇠 표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또 소문자로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탭키 한번 눌러서 완전히 여기서 이제 빠져나간 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쉼표기호 있습니다. 쉼표기호 우리 키보드에 있는 걸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A 입력할 때 대문자로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기호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주고, 그 다음에 B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C가 또 위점자로 돼 있죠. 해서 우리 꺽쇠기호 한번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소문자 C 입력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탭키 한번 누른 다음에 는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A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 꺽쇠기호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소문자 C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위점자에서도 빠져나가니까 탭키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합기호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합집합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대문자 B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위점자 집어넣을 거니까 이제 꺽쇠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소문자 C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식 다 맞게 입력됐으니까 넣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주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의 수식을 전부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 크게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와, 이거 어떻게 입력하지? 그리고 되게 막막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0개만 정확하게 우리가 입력을 할 줄 알아도 실제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고 시험 문제로 나오는 그 두 가지 수식을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10개의 수식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몇 번만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험장 가서 틀리지 않고 다 맞출 수 있습니다.